그 목사님 거 따로 이거? 있으시네. 아니 저기 저 뭐지? 아니 그게 아니 뭐지? 저 빨간 거 버튼. 버튼 어. 퍼주시기가? 네. 땡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전까지 누워 있었어요. 간식을 드시고 힘이 예. 나가지고. 막 힘이 솟네요. 꿀을 먹었더니. 제가 어제 바쁜 와중에 또 다이어트 킬러를 막 빨간 줄 열심히 쳐가면서 막 적고 했거든요. 책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책을 안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집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지혜가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 파트 부분인데요. 양배추 어제 샀는데 다음 주까지 괜찮겠지? 네, 괜찮아요. 갑자기 진짜 무슨 얘기 하시나 아니 갑자기 항상 먹을 걸로 주제가 네, 먹을 걸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을 거가 건강이랑 얘기하다가 네, 또 중요한 얘기, 영적인 얘기 하다가 언제 또 먹을 걸로 갈지 몰라요. 거기 그 옆에 동대문 옆에 그거 있어요. 그 뭐지? 애들 문구류 파는 그 도매시장이 쫙 있어요. 그런 거기 거. 가면 되게 싸거든. 그 애들 왜 조그만하게 로봇 만드는 거 이만하게 있죠. 그런 것도 되게 싸고. 네, 좋은 어머니들의 좋은 정보가 동대문 쪽에 있다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 가자 금요일에. 날씨 괜찮으면 가죠. 날씨 괜찮으면. 추울 것 같아. 이번 주부터 춥다고 하는데. 자, 네, 오늘 4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이어트 킬러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르지 않는 격려의 샘물 계속 되어주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아 근데 말랐다. 저는 네. 그 어떤 교육 유튜브에서 그러는데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면 그게 성과주의적인 맞아요. 그래서 고마워. 우리 그 존재 자체에 맞아요, 대한 맞아요. 칭찬으로 맞아요. 뭘 했을 때 어. 멋지다라든지 맞아. 칭찬도 되게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 우리 보통 그냥 엄마 그냥 보지도 않고 잘했어 최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유치원에서도 막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엄마 말하기 연습이라든지 우리가 완전 날 쭉 거쳐오면서 잘했다보다는 고마워. 이렇게 성실하게 해줘서 고마워.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그런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 도와줬을 때도 이게 설거지를 해주는데 설거지를 너무 잘했네가 아니라 도와줘서 너무 도움이 됐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그런 어떤 존재의 그런 어떤 위치를 잡게 해주고 그런 어떤 자기가 얼마나 기여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거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어트 킬러 하면서 이 책을 쓴 빌누스 목사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 13페이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목적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HC에서 종류지쌤이 얘기하다가 이제 저도 예전 같았으면은 막 그런 이야기가 뭐 공교육과 또 여러 가지 학습과 이런 부분에 되면 항상 제가 쭈그러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뭐랄까 이렇게 아이들을 좀 이제 소소하게 가르치고 아이들과 관계하고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보고 내가 또 수업 준비를 해보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쵸? 탁월한 교육도 너무나 많고 세상의 교육도 너무나 많고 뭐 시험 몇 점 맞는 교육도 있고 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걸 여러 가지 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어야 될 것은 왜 공부를 해야 되며 이 공부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자기 동기를 부여해서 스스로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자기 주체적인 아이로 가는 것에 대한 그리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가치를 그것들을 공유하는 거 그걸 넘겨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불씨 질문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부심 있게 특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 반복을 하니까 저도 좀 자신 있습니다.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자신 있었어. 아 그래? 너무 자신 있어. 너무 교만했나? 너무 제가 좀 교만한 그런 괜찮아. 100점짜리 한자 그거 보여주니까. 맞아. 쏙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권, 아이 애 키우고 애 많이 낳고 그럼 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주위에 어떤 도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특권이고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키우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빈조수 목사님이 쓴 목적이에요. 한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쓰실 때 정말 위대한 성인이나 위대한 장군이나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그런 분도 쓰시겠죠. 그렇지만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목동이든 내가 청소부든 내가 공장의 노동자든 내가 농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붙들리면 그 사람은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래서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뭐 쭉 넘어가고 6장 먼저 반응하는 자 되기예요. 먼저 반응하는 자 되기인데 이게 또 보니까 우리가 많이 반복했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던 이야기들이 또 책에 많이 써 있었어요. 그 리액트하고 리스판스 배웠잖아요. 그래서 반발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자로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반응, 반발 이거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요?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비주스 목사님 방식에서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그 집에 둘 중 하나라도 지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서로 안 좋은 얼굴로 인사하지 말자는 것이 이분들의 방식이었대요. 푸시 좀 내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항상 따로 내자는 거야. 즉흥적으로 기분 나쁘다. 지금 당장 와 얘기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존중과 배려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데 두 부부가 이제 잘 지내는 게 목적이지, 잘 사는 게 목적이잖아. 그런데 이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사슴 사냥을 하러 간 이야기를 해요. 사슴을 사냥을 해요. 사슴을 사냥을 하는데 누가 은판이가 사슴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나는 내 쪽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고 미경이는 저쪽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사슴을 맞추는 게 둘 다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잘못 겨냥을 한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미경이가 나를 쏜 거야. 좀 이렇게 무섭은 게.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외국 영화에도 자주 등장해요. 네. 사냥하다가 잘못 쏘는 거. 네. 이게 외국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사슴을 쐈고 나도 사슴을 쐈는데 사람을. 그래서 어떤 도전이 있을 때는 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혼자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들을 같이 상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슴도 잡아.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주로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당신이 아침에 나갈 때 마치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당신이 일부러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오늘 밤에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이 문제에 관해 대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목적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목적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대화를 풀어나간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알죠? 영적 전쟁. 여기서는 의사소통 전쟁이라고 합니다. 진짜 많은 관계들이 의사소통의 문제로 발생이 돼요. 진심과는 다르게. 아이들과도 마찬가지로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많은 오해와 그런 어떤 일들이 분쟁거리들이 이 문제는 이거였는데 의사소통을 하다가 대화가 더 커지고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가족끼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의사소통을 배준수 목사님이 전쟁이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의사소통 문제를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곳이 바로 이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의사소통의 문제는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모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된다? 가정. 그렇죠. 학교에서 우리 배우지 않잖아요. 의사소통 배우지. 우리 학교 좋은 학교일 때 배우잖아. 가르쳐주지만 보통 이런 것들 어디서 배우냐면 회사 가서 배우는 거야. 그것도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잖아. 필요에 의해서 배우고 돈 내고 뭐 어디 외부 어떤 그 강사를 초빙해서 배우고. 그래서 우리 이제 김창국 제가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소통 강사잖아요. 그분인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 안에 갈망이 내재돼 있어요. 소통하고자 하는 갈망. 그래서 이제 여기에 쭉 비조수 목사님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사소통을 하는 법에 대해 본보기가 우리가 대하라는 거예요. 좋은 본보기가 뭐냐면 좋은 의사소통은 단지 당신의 말을 이해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1차적인 초점은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대화를 하려고 접근할 때 내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이게 아니라 당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말했는지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것을 샀는지 나 알고 싶어. 그게 전제가 되어야지 좋은 의사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혜민이한테도 뭐 그랬겠죠. 아까 뭐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느껴졌었는지. 모르고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서 내가 왜 그렇게 화났지 했는데 내가 왜 그런 거 했더니 약간 다른 사람들 앞에 다 있는데 나의 수치심. 의견을 약간 의견을, 의견에 대한 나의 의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약간 듯한. 그런 네,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런 거야. 약간 그렇게 느껴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저도 기분수죠.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또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혜민이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중에 집에 가서 깨달았을 때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구나. 그러면 아까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래 그때 이렇게 하셨을 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의견이 좀 가볍게 취급되는 느낌을 받아서 수치심도 들어왔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게 다가갔을 때 야, 너 너무 무난스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랬어? 미안해. 그렇지 몰랐구나. 몰랐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미안해. 목사님은 약간 예를 들어 난 혜민이가 좋아서 그랬지 이러실 것 같아. 근데 저는 약간 어. 장난치시는 건 아니긴 아는데 진짜 나를 싫어하나 약간 그런. 근데 장난도 아까 여기서 이제 나오지만 장난도 우리 근데 애들한테 나를- 조심해야 돼. 애들 너무 귀엽고 하니까 장난 많이 치잖아. 이신 사모님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아빠 오창진 나 이런 쪽으로 이제 내려간 것 같아. 계열이 있구만. 이
예, 그런 저주네요. 가게네요, 저주네. 예, 그런데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뭐 반대로 얘기하고 뭐 또 막 괜히 괴롭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침 한번 맞아야겠구만. 막 그런 게. 아 그런 거. 자,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의 일차적인 초점은 나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것이 대화의 첫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는 예. 왜 네가 그렇게 느끼냐 이렇게. 그렇지, 하는 그럴 수 저희가 없죠. 놀려? 이 문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의사소통이 자녀들에게 토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내 이야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대화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을 당신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식으로 절대 대화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경계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의사 소통을 하려면 이제 위압감 없이 좋은 의견을 낼 때 서로 자유롭게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의견에 토를 달지 않을 때 교육 효과가 크다. 아이들이 이런 의견을 엄마 오늘은 뭐 분리수거한 청소는 오늘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논쟁식으로 가지 않고 되게 좋은 방법이다. 의견을 내줘서 고마워. 라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관계할 수 있도록 이런 의사소통들에 많이 열려있어야 된다. 편안한 분위기가 돼야 된다.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 묵사람. 네, 묵살한 분위기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지만 오로지 사랑이 바탕이 될 때만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기뻐한다. 이것이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당신의 실수를 고백함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라. 만약에 온 가족이 실수를 보였다면 온 가족에게 고백하라. 소리를 질렀던지 참을성 없이 굴었다든지 운전 중에 다른 사람이 구멍을 쳤다든지 행동을 하면 바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받아라. 이거 우리 좀 기억나시죠? 낙심해 있거나 풀이 죽어있는 식구들에게 관심을 보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당장 솔직히 얘기해 풀이 죽어있거나 낙심해 있으면 보기 싫잖아. 참 그게 꼴 보기 싫은 건데 혜민이가 딱 왔는데 이제 딱 풀이 죽어가지고 시커먼 얼굴로 있으면 누가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그런데 관심을 갖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야. 뭐 무슨 일이 있어? 나랑 대화해서 도와줄까? 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혼자 처리할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너가 준비가 되면 너의 고민을 듣고 싶다 라고 항상 사랑과 지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 이야기를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다쳤어? 넘어졌어? 아이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이런 상황은 계속된 도전이 된다. 그때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정작 아이들에게는 그때가 가장 이해하고 싶지 않은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꼭 문제가 있을 때만 아이들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소에 재미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녀의 감정을 끌어내는 법을 배워라. 감정을 교류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실망감이나 실패를 처리할 부담이 없을 때 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배웠었는데 감정은 뭐라고 했죠? 감정은 마음의 신호라고 했어요. 내 필요와 내 욕구가 채워졌는지 채워지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신호. 자, 아까 혜민이가 그런 감정, 맨 처음에 그 불편한 감정이 뭔지도 정리할 수 없었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의견이 무시된다는 수치심,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혜민이에게 욕구는 뭘까요? 존중받고 싶은 거. 예. 존중받고 싶고 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구나. 그랬을 때 이제 이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 아이들이 이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감정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감정의 책임은 얘의 감정의 자녀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어. 이 슬픈 거를 다른 거로 제시해가지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슬펐어. 그러면 뭐 사줄까 해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사주고 해가지고 풀어줘. 그럼 이 아이는 평생 감정을 자기가 처리할 수 없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감정을 자기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애도하기라고 해요. 감정이나 자신의 상태 있잖아. 이거를 내가 힘든 상태를 충분히 마주하는 거야. 아이가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도 필요해요. 마주하는 거. 혜민이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이런 마주하는 시간이야. 나 마주하다가 어. 우울증이 오면 어떡해? 저 많이 이용해요 그거. 네, 마주하는 거 좋아요. 근데 마주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누르는 네. 거야. 바로는 풀려요. 어. 근데 마음을 충분히.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있어. 충분히 애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슬픔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그러면 이걸 해결하고 싶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책임은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는 거. 아이들한테도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른 방법,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과 이제 상의하면서 그걸 찾아가는 거야. 이제 만약에 인정받고 싶어. 그런데 내가 목사님한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껴졌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목사님이 인정해줘야 내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정의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있잖아요. 내가 인정. 그렇지.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다른 사람한테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내가 만약에 뭐 약속이 취소돼가지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얻고 싶은 거는 소속감과 뭐 재미와 이런 것들을 얻고 싶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화가 났어. 그럼 너 때문에 내 시간이 망쳤고 너 때문에 내 시간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미의 욕구가 있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또 재미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것들을 유연하게 다른 방식을 통해서 내 욕구를 그렇게 건강한 방식으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채우는 방법을 찾는 거죠.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날 가서 문을 닫았다든지 그날 그 음식점 문 닫았다고 그 음식점 사장 막 욕하면서 그날 하루 죽 쓸 수는 없잖아. 바로 전환을 해서 내 욕구는 맛있는 거 먹는 거였는데 그게 100% 충족 안 되죠. 그래도 90% 80% 충족되는 다른 것들을 찾아서 채워줌으로써 근데 의외로 더 좋은 맛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예. 하이민이 그런 게 힘들어? 근데 그 왜냐면은 이게 뭐지? 그 80, 90% 정도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이 안 차요. 나는 꼭 그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약간의 강박적일 수 있어요. 그건. 함께.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 스스로에게 이걸 조절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원하는 거를 100%딱 이게 가는 건 완벽주의와 강박으로 갈 수 있어요. 혜민이 먹고 싶은 저좀 거 약간 먹어야 돼. 맞아, 약간 그런 ADHD 성인 ADHD에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뇌에서 먹고 싶다를 딱 정하면 그거를 안 채워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을 만큼 공포를 느낀대요. 근데 이거를 좀 그 정도까지는 이번에도 아니지만 먹을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네, 예민하고 문제는 너였어 막 이러면 아니 갈비탕 먹어야지. 근데 이게 먹을 것도 진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맞아요. 예, 다른 즐거움 것도 중에 되게 하나예요. 그래요. 다른 것도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뭔가 사고 싶다 이러면 반드시 그거 사야 되는 거. 어. 그런 거. 그게 뇌가 약간 구조가 다르대요. 근데 혜민이가 약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약간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도 훈련이 근데 너가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네 나이 때 굉장히 빠른 거야. 전혀 느리지 않아요. 아직 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간이 올 때 내가 나를 인지하고 있으면 스스로 조절을 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하잖아. 그냥 감사한 거야. 근데 우리 이제 아침에 은채랑 화요일 수요일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아 언제 감사가 나오는 줄 알아? 요셉은 이제 감옥에 있었고 노예생활 막 무고하게 감옥에 가지고도 어떻게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그렇잖아. 감사할 수 없지. 그런데 요셉은 뭐냐면 나는 원래 죽을 몸이었어. 우물에 빠졌을 때 이미 죽었어야 돼. 근데 살아있잖아. 가능성이 있잖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절대로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이걸 받고 있다. 내가 맛있는 거를 원래 먹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0이기 때문에 10이든 20이든 30이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은 뇌를 바꿔야 돼요.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 내가 나이키 운동화 10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못 사잖아, 재정상. 그러면 10만 원짜리라도 살 수 있는 그것도 감사함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왜 나이키 운동화 100만 원짜리 왜 사고 싶었을까? 그걸 찾아봐야 되겠지. 이게 진짜 나의 욕구에서 온 것인지 타인의 욕구에서 온 것인지 그걸 내가 그 소스를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정훈 교수가 얘기했던 건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는 이유. 맞아, 자기의 그거. 네. 내릴 때 그래. 승차감 때문에 하차감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네. 내 욕구가 아니라 타인의 욕구에 의해서 내가 그렇다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은. 왜 수많은 진짜 위치그랩 이 광고와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많잖아. 왜 저도 보면 외모 보면은 막 예쁘고 싶잖아요. 기준이 너무 높아. 만족해야지. 감사.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뒤에 부분에 그 얘기를 할 건데. 뭔 얘기가 됐거든요. 욕구를 알아야 된다. 맞아요. 욕구를 처리하는 거. 근데 이제 혜민이가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옛날에 처음에 네. 혜민이 HC 때 왔을 때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정확해요. 그래서 HC에서 만약에 누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혜민이가 표정이 굳어져가지고 그랬는데 몰랐어.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먹는 거 이해가. 몰랐어. 혜민아 뭐 먹을까 하면 저는 그냥 사모님이 해주시는 거 다 좋아해요. 말이 바뀐 거야. 이야. 내가 맨날 혜민이 좀 눈치를 봤어.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요? 나 몰랐어. 왜냐면 혜민이한테 아. 맞추고 싶은 거야 나도. 혜민이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했지. 혜민아 그럼 내가 오늘은 삼겹살 해줄까? 그럼 저 이번 주에 먹었어요 아빠랑. 그래 다른 거 먹을게. 그래서 혜민아 뭐 먹을까? 그럼 그거 별로. 아 족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처음에 관계할 때 어려웠지. 근데 지금은 혜민이가 사모님이 그냥 주시는 거 다 좋다. 그냥 뭐 해줘도 감사. 왜냐면 왜 감사가 나왔어? 나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으니까. 뭐 거저 받은 은혜잖아요. 변했어요 혜민이가.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당연히 받아 누려야 돼. 근데 이 정도? 이러면 감사가 절대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오면서 우리는 카니발 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카니발 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32평 아파트 살 수 없는 존재, 30평 살고 너무 감사하고 엄마 아빠는 너네 같은 예쁜 두 딸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존재들인데 하나님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 이제 화요일 나오면서 그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차를 타자마자 엄마 은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차 타고 갈 수 없을 상황이었는데 차를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너무 감사한 거야. 은채가 딱 차를 타니까 어제 했던 그게 생각이 났나 보지. 내가 받을 수 없는데 이걸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진짜 마땅히 당연히 와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다 우리 돈 받고 하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누군가의 희생으로 받지 못할 것도 우리가 받고 있는 거. 뜨개질이 어디서 받아요? 이런 전문가한테.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 맞아. 반찬도 마찬가지잖아. 간식도 마찬가지. 그냥 사와도 되는데 미경이가 소스 만드는 홈메이드 같은 것들 해줘. 너무 감사. 진짜. 네, 그러니까 이런 때 감사가 나오는 거. 근데 맛이 왜 이러지? 막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면 감사가 떨어졌고 이제 감정과 욕구의 책임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 네, 그래서 아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있습니다. 혜민이, 너 자이언트 킬러죠? 감정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려면 내 감정에 직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이거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나 힘들었구나.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생각나면 그런 거야. 내가 부모님 너무 좋으신 분들이지만 이 일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은 힘들었구나. 뭐 때문에 힘들었구나. 뭐 그런 사건들을 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뭐 때로는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유경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정말 대학까지 포기하면서 경제를 책임을 졌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나름은 되게 긍정적으로 밝게 살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 막연한 두려움과 싸워야 됐고 그런 도전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죠. 힘들었겠다. 내 자신을 이게 도닥여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잘 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욕구를 계속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계속 다른 방식으로 너의 욕구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는 그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종이접기가 안 되면 다른 놀이를 한번 찾아보자. 근데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따라하고 싶잖아. 내가 종이접기를 하고 싶은 거는 언니가 종이접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채워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욕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꼭 한다고 해서 따라해야 되는 건 아니야. 사실 그거는 뭐 순간적이지만 지속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고 욕구를 스스로 충족하면서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면서 갈 수 있는. 왜냐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간다 한들 막히는 순간이 있거든요. 도전이 항상 있어요. 그때 좌절되는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좌절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나가 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좌절될 수 있어요. 피아노를 치다가 손가락이 안 돌아가는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다가 넘어가야 될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감정을 나 솔직한 나의 감정을 직면하고 아이들이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욕구를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야. 책임.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감정의 책임은 누가 있다? 나에게 있다. 자녀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자녀의 감정을 모두 책임질 필요가 없다. 왜? 그건 본인의 거다. 욕구도 내가 걔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다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욕구를, 그래서 결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이를 사랑한다면 결핍이 필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 결핍을 통해서 그 욕구를 다스리고 훈련하고 절제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줄 필요가 없다. 절제하고 참고 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건강한 몸을 위해서 그 기쁨을, 소망을 보면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됐죠.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아직도 내 스스로에게 질책을 많이 하는데, 미주승 목사님 사모님 책에 쓴 그 건강 그리고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게 나와요. 이 건강한 그 첫 번째 그 정체성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 자신 용서하는 게 나와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나쁜 음식을 먹었던 거, 이런 모든 그런 사건에서 나를 질책했던 거, 이런 것들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고 자유케 되면서 그러면서 건강으로 가는 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 보고 또 예뻐지려고 아니면 뭐 누구 따라가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쭉 읽어볼게요. 상대방이 말한 바를 당신의 말로 반복함으로써 상대의 왕을 확실히 이해하라. 그랬다는 거야? 라고 한 번 더 물어봐 주라는 거. 아이들한테도 대화할 때, 남편과 대화할 때. 왜냐면 남자와 여자는 대화 패턴하고 사고가 너무 다르잖아. 그랬을 때 당신이 이렇게 말한 게 이것 때문이라는 거지? 라고 한 번 물어봐 주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근데 막 나는 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 점치는 거. 네, 이거 점치는 거죠. 오늘 은채랑도 이제 그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소은이의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면 되게 싫은데 그 행동은 당연히 걔가 그것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자기가 소은이한테 쟤 또 저런다 라면서 얘기하는 그거 있는데, 소은이는 난 그게 아닌데. 소은이 억울하고 은채는 미안하고. 그럼 소은이 화가 나니까 또 화나게 얘기하자. 그럼 태도가 안 좋잖아. 그럼 너 언니한테 태도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합이 방해된다는데, 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은채도 그렇고 소은이한테 오늘 아침에 사과했어요. 이 똑똑이 때문에도 살짝, 똑똑이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 남편과 소은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쳐다보고 그냥 그렇지, 뭐 걔 뭐 밥 주고 걔가 뭐 살고 이런 거에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지고 싶지 않아. 근데 목사님하고 소은이는 책임을 지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원래 자체가 그래. 그런 걸 좋아해. 그래갖고 소은이가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면은 톡톡이가 잘 못 잡잖아요. 그 물고기들 빠르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조그만 게 있거든요. 그물로 탁 잡아가지고 기절 죽여요. 죽인 다음에. 죽여. 기절시키고. 그냥 물 밖으로 내놓으면 한 1, 2분 있으면 약간 기절 상태가 돼. 그럼 그때 딱 넣어주면 톡톡이가 다 잡아먹는단 말이야.
이제 얘는 이제 소국이가 배고플까봐 이걸 해주는데 은채는 너무 질색팔색을 하는 거야. 너 또 그거 한다. 하지 마. 근데 오늘 또 아침에도 소은이가 가서 그물을 만지. 너 또 언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니 나 그물만 만졌을 뿐이야. 난 잡을 생각도 없었는데 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하고 놀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인 거야. 그냥 다른 사람의 행동 보고 그랬겠지라고 이제 재단하는 거 있잖아요. 판단이라고 그러죠. 판단하는 거. 동기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표정이 안 좋았는데 나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랬구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남편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그냥 그날일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그날일 수도 있고 잠을 못 자서 그럴 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주식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런데 이제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투명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귀에게 이 큰 속임수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 성찬 목사님 어. 있으면 나 좋아서 그래? 그거 아니야. 아니 다른 생각하고. 공주병인가요? 왜 이렇게 나만 보면 무서워? 그렇게 좋아? 알고 보니까 나 때문이 아니었어. 너가 때문에 웃고 있어. 아니 뭔 생각했대.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댁에 가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막 혼자 웃어. 그래서 내가 아유 그렇게 내가 좋아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예진 사모님이 한 말을 생각했대. 무슨 말? 뭐? 그랬더니 사모님 무슨 얘기였길래 혼자 막 웃었대. 시댁 갈 때마다 불쌍한 척한다고. 맞아. 시댁 가는 길이니까 아. 그게 생각났대. 그래서 막 웃는 거야. 근데 뭐- 웃음이 약간 이렇게 막 하하 이런 웃음이 아니라 약간 뭐 그런 거 알아야지. 그치? 뭔가 생각났을 때.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설레어서. 야, 그래가지고 수고모 이게 손 잡았구나. 잡을 수가 없어. 맨디야. 앉아있어. 나 뺏으려고 본 거지. 으, 이랬더니 그거 아니었어. 그래서 그럼 나 안 좋은 거야? 이랬더니 좋지. 그런데 아니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 했거든. 맞아요. 빠졌구나 했더니만. 부모님 사셨다고 하시길래 에휴 집에 갈 때 맨날 그 빵꾸난 거 신고 다니고 막 이러고 불쌍한 척 하는구만. 내가 맨날 그랬거든. 요즘 뭐 그냥 뭐 페인트 칠하다 옷 그저 입고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거기 나오죠. 무죄 추정의 원칙.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그게 힘들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네, 제일 조금 넌 힘들어요. 죄가 있어. 왜냐면 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운데 분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수술을 쓴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교감은 의사소통의 목표이다. 교감은 깊은 감정적 혹은 영적 관계를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과 교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범위 내에서는 어디서든지 진리를 사모하고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는 포부가 있어야 한다. 좋은 의사소통은 단지 자신의 의견이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을 일방적으로 발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의사소통 혹은 교감은 말하는 것 못지않게 듣는 것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가족이다. 가정에서 교감하는 법을 배운다면 다른 곳에서도 교감의 일인자가 될 것이다. 교감, 공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할 때는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많은 의사소통 책을 읽어봤을 때 진실하게 말하기, 공감하면서 듣기. 네, 그래서 그 교감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가 이렇게 힘들었어. 뭐 그러면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길을 못 피게 해. 그러면 둘째 나서 힘들었는데 아유 둘째까지는 시원하다 셋째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 너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했더니 야 난 네 아빠가 누워 있었는데 길을 못 피게. 공감이 전혀 안 돼. 교감이 전혀 안 돼.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듣는 것에 관한 것이다. 상대방의 그 감정에 그냥 충실하게 들어주는 게. 그쵸. 그리고 내가 그걸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나도 약간 사회자병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하면은 이게 그냥
저스트 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공감 중에 하나거든. 근데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야. 그냥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 진짜. 정동이랑 가영이랑 이제 결혼식 우리 집 왔을 때도 남편이랑 둘이 얼마나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남편, 우리는 이제 이미 너무 꼰대야. 그러니까 얘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 이 결혼 생활 너무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해주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은 거야. 얘네들한테 얘는 배워야 되는 거야. 막 했는데 남편 정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남편도 보니까 직업병이 많아. 그러니까 절대 우리 많이 얘기하면 아이들이 얘기 많이 듣자. 그게 안 되더라고. 실패. 가영이가 아빠랑 비슷한 느낌 막 본론적, 그러니까 약간 근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강조하는 느낌이죠. 아 진짜 어떡하냐. 아유, 정말 어른이 될수록 있잖아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 많이 좀 줄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보는 사람이 되는데 너 잠깐 이리 와봐. 박성 권사님. 너무 싫어요. 예, 당해봤잖아요. 조금씩들. 예. 그래서 가서 누군가 기대고 쉬고 싶은 존재가 어른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듣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고 그냥 저스트 그 아픔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그걸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 보면은 그렇게 털어놓고 보면 스스로 해결할 때 그런 감정이 해소가 되면 좀 정신이 차려지면 스스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감정도 그 사람의 몫이니까. 얘기하다 보면 뭔가 깨달아지는 거. 네, 맞아요. 이거 누구야 이거? 간지럽게 한다. 우리 엄마 간지럽게 한다. 그리고 자기 방어 기제 혹시 많이 그 테스트 그 해보시면 좋을 텐데 체크하는 게 있어요. 자기 방어 기제가 뭔지. 어떤 사람은 유머더라고요. 우리 남편 유머 되게 깨달았었나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뭐 통제가 될 수 있고, 뭐 유머가 될 수도 있고, 뭐 조종이 될 수도 있고, 뭐 정보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 감추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가 있으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 대부분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그러니까 나의 방어 기제를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내가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실수할 수 있어.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내가 혹시 이런 상황이 되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 그래서 남편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아내, 그래서 난 아내가 필요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그래서 갈 때는, 아니 연애할 때 처음부터 그랬어요. 나는 장애가 있어. 장애. 여자에 대한 장애가 있어. 가정의 장애가 있어. 마음의 장애가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이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내가 이제 쇼핑 중독이야. 나 중독인데 지금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어지잖아요. 근데 전혀 밑도 끝이 내가 무슨 뭐 얼마나 쇼핑을 했다고 아니면 내가 무슨 그렇다고 부인해버리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아이고 괜찮아.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아이고 아프겠다 진짜. 얘들아 저 성전을 가서 놀자. 너키 커. 이거 아까 뭐 유아시면서 물었는데 왜 왔어? 너무 꽉 찼어. 폭날 것 같아. 얘가 이렇게 큰 소리를 안 하더라고. 뭔 줄 알아? 많이 죽여. 맞아요. 집에서 그렇게 물어요. 배려하더라고. 아빠 배려하는구나. 융통성이 있구만. 아빠 설교 때도 막 여기 아파서 우는 거 집에서는 그렇게 울지 마. 조용히 해. 네. 좋은 의사소통은 대화하는 상대를 아주 귀하게 여길 때 잘 발생한다. 자, 내가 지혜를 귀하게 여기면요. 지혜야 잠깐 나랑 얘기하자 이게 아니라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좋은 장소에 가겠죠. 오늘 어디 커피숍으로 나와 말라. 어디 맛집으로 만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겁먹는 거 같아. 겁먹는 거 아니냐고.
갑자기 배가 아파. 기하교육일 때 잘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모간하거나 무리하게 구는 경향이 덜하게 된대. 그쵸? 내가 상대방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나도 내가 함부로 안 하겠잖아.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먼저 귀하게 대해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삶의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어줄 때 그들이 왜 그렇게 걷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배준수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항상 그 얘기를 했대요. 너가 그 사람 왜 저렇게 걷지? 아니라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줘봐.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걷는지 알게 될 거야.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질 때 의사소통이 성공한다는 거야. 뭐 말하자면 상번제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 이해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책임감을 그 압박감을 느껴봐야지 예, 그 사람과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 아이가 가진 아픔과 슬픔과 어떤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예, 처해 보는 거죠. 예.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가 아니라 그 왜 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그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익숙하다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익숙하다 이거. 자, 좋은 의사소통은 시간이 걸립니다. 즉흥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손해는 끼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즉흥적인 것보다는 시간을 내고 준비하고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나의 감정이 우선 정리가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아이라고도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김가은 일로 와봐 이게 아니라 감정을 추스린다. 그쵸. 감정을 추스리고 저녁 때 가니 오늘 엄마랑 뭐 맛있는 거 하나 편의점 잠깐 갈까? 근데 아까 그랬을 때 엄마 좀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서 그러게 왜 그랬을까 엄마가 좀 궁금했어. 물어봐도 돼? 그래서 근데 그럴 때 엄마는 이런 감정이 들어서 좀 기분이 안 좋았었던 거 같아요. 그게 좀 필요한데. 맞아요. 분리된 장소. 네, 분리된 장소. 저도 소은이나 또 따로 은채랑 이게 따로 시간을 보내잖아. 아직도 아이들 되게 이렇게 좋아해요. 누가 진짜. 그래서 그냥 혼내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를 알아가고 소통하고 정말 너와의 의사소통, 너와의 대화는 엄마의 정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따로 시간을 내는 거야 라고 존귀함을 존중함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 전에 뭐 책 표지에 이런 거 있었는데 잠자기 전에 아이와의 대화 10분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그런 뭐가 이렇게 딱 떴어요. 포스터 같이. 맞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침보다 점심보다 저녁 잠자기 전에 중요한 게 우리 그 회복탈출을 배웠잖아요. 뇌가 그게 고정된 채로 자거든요. 그럼 아이가 잠잘 때 엄마와 아주 끈끈한 자기 사랑받고 있다, 이해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라는 그런 존중감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그 성경책 이렇게 틀어주기 좋다고 하잖아요. 저도 어제 10편을 틀어놓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60몇 편까지 하고 멈춰 있더라고. 유경이 때문에 이게 무브먼트가 됐잖아요. 근데 유경이도 어제 요한 1, 2, 3, 4를 틀어주고 유사서까지 틀었는데 유사서가 딱 끝났는데 재현이가 엄마 끝났어요. 다시 틀어주세요. 그럼 안 잔 거야? 유경이는 1서에서 먼저 잠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안 자고 있어도 들었다는 게 감사한 거야. 자면 또 감사한 거고 그잖아요. 그래서 필요해 하면 대화의 시간을 정하고 다른 사람의 계획을 존중해라. 나 지금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니에요. 존중하는 거야. 그 사람. 시간을 기다리고 배려해.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너무 중요해서 때로는 미리 일정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막 올라온다거나 갑자기 막 찾아오서 전화해서 만나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예의가 아니야. 예의가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비밀번호까지 알아. 비밀번호 알아. 시댁 얘기하는 거. 네. 간사님 본인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언니네 비밀번호 눌렀다고 얘기해가지고. 네. 자, 유머를 사용하라. 스스로는 얼마든지 놀려대라. 스스로. 아까 이제 혜민이한테 이제 적용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남을 망신주거나 놀리기 위해서 유머를 사용하지 마라. 네. 이 자리에 빌어서 미안해. 왜? 내 주변에도 유머를 사용해서 비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은 상대가 웃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다 웃음. 제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게 비판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웃음이 되는 웃음은 강요된 웃음이거나 그 사람들이 비판을 가한 사람을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그 말한 사람을 그래도 그냥 웃어주는 건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서. 그러나 그것이 그 유머 자체를 환영했다거나 귀하게 여겼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이 유머를 사용해서 남을 조롱하거나 상처를 줄 때마다 당신의 신뢰도는 크게 손상이 됩니다. 여자들은 보통 이러진 않는데 남자들은 친하다는 게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한대요. 남자들은 막 그래서 뭐 중학생 애들 뭐 하면 욕하고 뭐 막 때리고 하면서 막 지네들 친한 걸 그게 친하다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냥 남편 뭐 친하다 뭐 똥집 같은 거 하고 너무 질색이야 막 그런 거 하거든요. 너한테? 안 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우리 남편은 안 하지. 똥집 같은 것도 하고 아 진짜요? 싫은 내가 제일 싫으면 그런 걸 하는 거야. 근데 왜냐면 그냥 중학교 남자애들이 그걸 그래 한다니까. 그래 그런 좋아하는 거. 여자한테 하고 가잖아. 우리 남편이 그 수준에 못 몰리는 거야. 우리 남편 듣고 있는. 예,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그냥 너무 질색팔색인 거야. 나 너무 싫은데 남편이 막 나 좋아서 막 그런 거 알잖아. 근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나는 전혀 그게 친하다거나 전혀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지. 네, 그런 것처럼 벌써 끝났어? 네, 이제 유머나 이런 것들 사용할 때 나 자신을 망가지는 건 너무 괜찮다. 유머는 너무 좋다. 그렇지만 내가 예. 내 때문에 똥집하고 싶으면 목사님 거 가서 그것도 싫어 나는. 남자는 근데 그 반응을 좋아해. 맞아. 그 장난보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그런 집중받고 뭐 그런 걸 지금 아무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남자니까 우리랑 다르니까. 아, 난- 아이스 깨끼 하도 해가지고 너?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3번 넘게 하는 거예요. 창준이가? 그래가지고 아니야 옛날에?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 남자애 공개적으로 이렇게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바지 이렇게 벗겨버렸어. 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가? 하지 말라고. 계속 잘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했어? 아이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 제일 어. 무서운 애라고 막 이러면서. 우리 중학교 때 아니 근데 원래는 나는 바지만 이렇게 내리려고 그랬거든. 이게 어머. 궁뎅이가 보였어. 어디까지 내려갔어? 뒤에서 했거든. 어떻게 그게 기억이 나 아직도. 그리고선 주랭 나는데 엄청 빨라 달리니까. 엄청 빠르진 않은데 도망갔지. 오하인 같은 경우 오하인의 끼가 약간 좀 뭐 물씬 풍기는 되게. 아니 우리 중학교 때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 똥집했는데 아니 근데 얼마나 세게 했으면 그래가지고 걔 엄마 아빠 없고 손가락 떨어지고 그런 일 사고 많이 어? 있지. 중학교 1학년 근데 똥집으로 손이 터질 수 있나? 진짜 그랬다니까요. 잘못 찔렀나 보지. 찔렀나 보지. 아니 어떻게 얼굴 깊숙이 하는 어떻게 거 아니야? 심하게 찔렀길래.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난리 났어. 손가락 떨어지고 그런 걔네 일. 엄마 아빠 왔었어. 예민아. 아우 이건 좀 듣고 싶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갔습니다. 똥집 하지 마시고. 그거 아니야? 똥꼬하자. 자,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워드려야 돼.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자, 잠깐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공간. 커피 한잔 할까? 무서워. 그것도 무서워. 그게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체가 무섭구나. 어디 있어? 아니 이렇게 커피 한잔 살래 네가? 유경아 너네 집으로 찾아간다. 그래서 이사 가야지.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대화 상대를 한 인간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가 위협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안에서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가능해진다. HC가 그렇잖아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신뢰의 장소. 그래서 그 장소에서는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분위기가 있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웬만해서는 오해에 반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리스판스 하는데 리액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존감? 자신을 존중하는 거? 자신을 존중하는 거 맞아요. 그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감정? 태도. 네, 그 자존감에 대해서 내가 다 진짜 이 사전을 찾아가지고 다 거치게 다 써놨었는데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높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내가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애들이 안 들어줘.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거는 자 체크를 해보세요. 보니까 다 그냥 조금씩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건 이제 그냥 일반 책, 그러니까 심리학 책에서 사람들이 이제 발췌를 한 건데, 나는 나의 행동, 생각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2.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져 괴롭고 슬픔을 느낀다. 3. 나의 삶이 실패한 삶인 것 같아서 자책을 하게 된다. 4.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5. 나의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기 힘들어한다. 6.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 어려워한다. 7. 사소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다. 8.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오래 걸리고 망설인다. 조금씩은 조금 들어가 다 있죠.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1.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2.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3.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유가 있다. 4.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크게 노력하지 않는다. 이거 나오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냥 웬만해서는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말했죠. 그 김창호 강사가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홀로서기가 안 돼서 외롭다. 예. 네. 근데 홀로서기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정서적으로 홀로서기가 되잖아요. 재정적으로 홀로서기가 되잖아요. 건강 면에서 내가 홀로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해서 외로움을 이런 사람이 덜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홀로서기가 안 되면 아무리 군중 속에 있어도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남편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네. 옆집 여자분은 남편이 아예 없고 아니 없어도 오잖아. 어. 근데 시간에 그러니까 홀로서기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감정적으로 근데 이제 너무 본인 지나치게 의존하면. 좀 많이 자기를 극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굉장한 내성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번에 왔을 때 그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은 뭐든지 말을 하면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공감받고 싶은데. 공감받고 그 싶은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다루는 주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죠. 맞아. 남자분들은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근데 저희 엄마 그거는 남편이 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거는 원래 그런 길이야. 그냥 맞아.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나 막 우리 소통할 때 배웠던 거 조금 얘기를 해줬더니 이러면서 공감은 내가 많이 해줄게. 우리 집으로 와. 그래. 친구가 해줄게. 누가 남자들 몰라. 맞아. 우리 남편도 몰라.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표현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몰라. 사람과의 관계를 못해.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을.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뭐 해주면 너무 막 과분해요. 어떡하죠? 전 뭘 드리죠? 막 이래요. 그래서 야 너 비아트 몇 년 살 거야? 저 8년 다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맨날 자주 먹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 못 줘. 이랬더니 그럼 받겠습니다. 이제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남편 어떻게 만났대? 시시. 이 여자애가 되게 소심한데 경찰 행정학과야. 그래? 야 벌써 4시 반 넘었네. 안 돼. 큰일 났다. 4시 반까지 하려고 했어. 진짜. 근데 1시간만 하는 것도 불가능이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 잠깐 또 얘기해줄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면서 관계 자체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맺고 싶은 관계는 맺고 싫은 관계는 맺지 않아. 그건 이기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경계선인 거예요. 나 자신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지만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내 삶에 선택권을 주는 거야. 누가 내 삶을 선택해 줄 수 없잖아요. 혜민아 너 직장 가라라고 할 수 없죠. 아무리 밀어도 내가 싫으면 평안감사도 누가 내가 싫다면 싫은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관계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정체성은 남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반발하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대화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상황이 좋을 때, 다 잘 풀릴 때 있잖아. 뭐 원하는 것이 탁탁 들어지고 뭐 너무 노멀한 삶을 살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갈등 상황 있잖아.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갈등 상황일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아이들이 이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대화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 자존감의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 그냥 내가 실수했어. 말하자면은 뭐 내가 뭔가를 과제를 해내야 되는데 뭐 나만 떨어졌어. 아니면 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패를 했어.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 실패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가치는 가치는 있어. 하지만 그 부분은 내가 부족해.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는 안 된 사람인가 봐.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계속 제시를 해주세요. 훈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란 전제를 미리 깔아두고 훈계 가르침을 하라는 거예요. 실수가 있을 때에도 이 실수가 너랑 동일시되지는 않는다. 엄마는. 그래서 너가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더 배울 수 있을까? 이거는 너의 한 일부야. 근데 그걸 막 부정해. 아이들 엄마들 막 부족한 거 못 보게 하고 막 좋은 거 막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말한 잘한다. 이것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함 일부를 인정하는 거야. 나 못해. 말하자면 저는 이거죠.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TV에 나오는 사람들 강의만 보다가 내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아니면 3번에 설교를 하는데 정말 되게 버벅거리는 거야. 너무 버벅거리는 거야. 언어가 안 나오는 거야. 원하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그런데 내가 무슨 처음 시작해서 강의를 누구처럼 할 수 없잖아. 그렇잖아. 과도한 기대.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계속 서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그게 필요하거든. 뭐 피아노 배우지 않고도 짠 칠 수 없는 것처럼, 보컬 배우지 않고 짠 노래 잘할 수 없는 것처럼, 삑사리 내고 불안정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야. 내 부족함을 받아들여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해서 그 장기적인 그 과정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끈기와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라면 당연히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만 남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내 자신이 너무 싫어.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실수도 그렇게 받아들여. 에휴 저희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 실수 때문에 그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공감되나? 좀 너무 리얼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는 그게 자존감이라는 건 나애가 말하자면 병들었어. 나 아파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병들어 아파에 누워있는데 정말 돈만 쓰고 밥만 죽이고 있는 막 이런 게 이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존재 자체로 내가 뭐 병들어 있든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든 실수 투성이든 상관이 없이 나는 존재로 가치가 있어. 근데 거기서 내가 이걸 어떻게 건강을 더 관리할 것이냐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빨간 줄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쫙 읽을 수는 없으니까. 영원한 그게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을 기술인가 마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인가 마음에서 마음의 문제는 항상 자녀 교육에서 우리 1차적인 초점이었다. 우리는 행동 교정을 많이 이제 1차적인 초점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애들이 뭘 스킬풀하게 잘 하느냐, 뭐 책을 똑바로 잘 읽느냐,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영어를 수학을 얼마나 잘하느냐, 교재를 얼마나 뗐느냐, 한자를 몇 개 아느냐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 그 기억 나실 거예요. 괜히 그 빌준 목사님 자녀들이 기독교 학교에 다녔는데 거기에서 태도상이 그게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두 가지 항목 뭐냐면 하나가 필수 조건이 뭐였냐면은 태도에 대한 교사의 평가. 이 태도 있잖아. 이 태도에 대해서 아빠가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성경 점수. 네. 태도랑 성경. 엄마 거까지 버려버려. 이 사람이 유조수 목사님 내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성경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점수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과 이 태도가 아이들의 앞으로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영원한 성공을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이 영원한. 세상이 말하는 성공 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요. 영원한 성공을 이루어내기에 성경의 말씀, 성경에 갖추는 가치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이제 3번째 이렇게 읽고 스토리텔링 하고 하면서 하잖아요. 진짜 애들 가르치면 놀래요. 아이들 이런 것까지 알고 있구나. 애들 대단하다 그랬죠. 대단해요. 근데 이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원한 성공을 이루는 것.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을 확인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수학 점수 좀 낮게 나와도 과학 점수 좀 낮게 나와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태도와 그들이 마음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데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열성적일 때 그 밖에 모든 일들이 제자리로 자리를 찾아갔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질서가 잡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자리에 놓는 거죠. 아이들은 자기 내면의 거인이 죽을 때 사회의 거인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내가 내 내면은 감정 하나 처리 못하는 수학 100점 맞고 과학 100점 맞고 수능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내면을 처리한 아이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거인을 이 사회의 거인을 죽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간다는 거. 되게 좀 이 부분이 또 다시 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책을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매번 좀 얘기했던 책인데 이게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책이에요. 아마 유경이네 집에도 있던 거 제가 봤는데 되게 유명한 책이고 제가 양육소 봤을 때 괜찮은 책이었었어요. 네. 제목보다 훨씬 괜찮은 책이에요. 제목은 약간 뭐 별론데, 네. 근데 진짜 미래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이 마음을 다루면서 이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을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이 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근본적인 것도 있지만 스킬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어른들 비폭력 대화,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내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이걸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 책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권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나중에 커서 같이 읽어도 되고 지금 부부랑 같이 읽어도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거 책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집을 이제 읽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가 어제 이제 병원에 가서 다른 소견을 듣기를 원해서 다른 병원을 찾아갔지만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90에서 95% 암이 이제 확실하다라고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모양이 암이랑 일치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의사는 그냥 혹시 아니라고 얘기한 거지 거의 100%로 보는 거예요. 소견은 의사의 소견들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뜻하지 않은 어느 곳에서 내가 무슨 길랑거리라는 곳에 걸려가지고 내가 진짜 정말 어이가 없게 왜 이런 상황들 내가 내 자녀들을 집에 두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남편이 막 나 돌봐야 되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암이라는 것도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좀 조심 이야기를 해줄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총리를 가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을 다스리는 자로 정체성으로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그 훈련 가운데 그 또 목적은 뭐냐면 완전한 자유예요. 내가 어디 상황, 누구를 만나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설 수 있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기쁨을 잃지 않는 이 상태가 자유한 상태인데 이 상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뭐였냐면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한테 배웠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50대 50이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상황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할 것이냐 했을 때 제가 좀 좋은 거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 머리 이렇게 하자. 그 대통령 아이젠하워 소리 이렇게 들어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어린 시절 형제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그런데 게임을 시작하는 첫 패부터 형편없는 나쁜 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럴 경우 있죠. 저도 이제 루비큐브 하다 보면은 조커가 안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숫자가 막 안 줄 때가 있단 말이야. 패가 들어왔대. 그래서 화가 난 아이젠하워는 들고 있던 패를 내동댕이 치며 말했다. 처음부터 내 패가 너무 나쁘게 들어왔으니까 다시 하자 하고 깽판을 친 거죠.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차분한 목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런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자, 모두 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내 말을 들어보렴. 특히 아이젠하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카드놀이는 앞으로 살아야 할 너희의 인생과 똑같은 것이란다. 카드놀이에 나쁜 패가 들어왔다고 바꿔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패같이 어렵고 힘든 시련이 꼭 찾아온다. 그렇다고 피해갈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때를 지혜롭게 잘 넘겨야 인생의 해가 떠오르는 거야. 너희들은 좋은 패가 들어오든 나쁜 패가 들어오든 그 패를 가지고 놀이를 해야 되는 거야. 나쁜 패가 들어와 있다고 불평만 해대면 냉정심을 잃고 무너지기 쉬운 일이지. 자, 이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만 패를 잡고 계속 놀이를 하자.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은 패는 항상 나쁘게만 들어오지도 않고 또한 좋게만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이들한테 배워줘야 될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에 엄마 멋있죠? 그 카드놀이 일상에서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을라나? 네. 인생에 있어서 너네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거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항상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느냐 이것들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짜잔.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시라고 랭스턴 휴즈라는 분인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들아, 난 너에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내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었다는 것. 계단에는 못도 떨어져 있었고 가시도 있었다. 그리고 판자에는 구멍도 났지. 바닥에 양탄자도 깔려있지 않았다. 맨바닥이었어. 그러나 난 지금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올라왔다. 층계참에도 도달하고 모퉁이도 돌고 때로는 전기불도 없는 깜깜한 곳까지 올라갔지. 그러니 아들아, 너도 돌아서지 말아라. 계단 위에 주저앉지 말아라. 왜냐하면 넌 지금 약간 힘든 것일 뿐이니까. 너도 곧 그것을 알게 될 테니까.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얘야, 나도 아직 그 계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난 아직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인생은 내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었지. 네. 그래서 엄마들도 삶이 힘든 상황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어. 그랬을 때 엄마도 그것과 싸워가고 있다. 우리 같이 힘을 합하는 연합의 관점으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그래서 나와 나 사이가 좋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사이가 좋을 가능성이 많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자들기. 얘가 이렇게 대화법으로 잘 풀어졌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좀 배울 게 많죠? 네.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도 저도 이거 하면서 정말 좋은 유산, 좋은 문화 나 스스로도 그렇고 만들어가고 싶다.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우리 학교는 정말 좋은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듣고 있어. 우리 남편. 자, 보은이, 명희 간사님, 명희 언니,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똥집 충격인데.